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생에 귀인으로 만나게 될 인연이라는 주제인데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도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죠. 때로는 귀인이 귀인인지도 모르게 내 곁에 머물다가 그냥 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개월 이내로 여러분들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연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리딩해 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카드를 뽑아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조화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해서 카드를 뽑으면 적중률이 높아지니까요. 짧게라도 하시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타임라인을 이용하셔서 카드를 고르는 장면,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인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떠올리셔도 좋고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을 상상해 주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시간 드릴게요. 네,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 카드 뽑아 볼게요. 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길이 가셨던 카드 있으셨죠? 그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럼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그럼 숫자 공개할게요. 3번, 1번, 5번, 2번, 4번. 네, 다 고르셨죠?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천천히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골라주세요. 그럼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미지 카드인데요. The Rider이라는 카드를 골라주셨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인연이 생길 때 나타나는 그런 카드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귀인은 뉴페이스와 관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인연보다는 새롭게 내 인생에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은 이 라이더가 백마탄 왕자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져서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나에게 새로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게 두근거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적으로는 나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카드는 카드를 더 읽어보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 귀인과의 인연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허밋이 나왔네요. 은둔자이기도 하고요. 예언자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그 인연을 할 때 공부를 같이 한다던가 혹은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예언자, 그러니까 9번 운둔자는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떤 자기의 지식적인 부분이라던가 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귀인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 성향이 이런 모습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사제지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어떤 자극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얻는 어떤 새로운 자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선생님들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혹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인을 만남으로써 강해지는 내적인 요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 중용이 나왔네요. 절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는 쉬운 관계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얻으려고만 해서도 안 돼. 나도 이 사람에게 배울 부분도 많지만 줘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절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적이지도 않고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중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이 귀인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겠다. 어떤 적당한 룰이라던가 어떤 적당한 선이 존재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관계만은 아닐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렇죠. 선생님을 막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존경하고 배울 점도 많긴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내가 반말을 하거나 친구처럼 막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선과 룰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이 인연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보면서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귀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요, 요 근래에 뭐 배우고 있는 거 맞으신 것 같아요. 이 페이지 펜타클도 그렇고, 여러모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커리어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교환 카드가 나온 것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좀 걸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킹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혼자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킹이다 보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가르치거나 나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를 키워왔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는 이 펜타클 10번도 그렇고 투 완즈도 그렇고 더 원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좀 더 많은 부와 좀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멘토일 수도 있고요.
지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을 밟아본 사람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 5번 교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투 완즈랑 같이 나온 것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엮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 수강이라던가 조금은 간접적인 어떤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니까 그분은 나를 모르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지표로 삼고 정말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귀인을 만남으로써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아하. 자, 여러분들은요, 이 귀인을 만나고 나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준비냐면 성장할 준비, 내가 선보일 준비,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준비가 완전하게 끝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림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물감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고 캔버스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실력도 돼야 되지만 근데 이때까지는 좀 약간 컨버스가 조금 부족하다던가 혹은 내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이걸로 조합을 잘 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완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귀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돈이라던가 기회라던가 이런 걸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결실을 맺도록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쓰고 싶어. 혹은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근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걸 빨리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작품이 된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어떤 책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전수를 빨리 해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나이트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몽땅 털어서 목표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전술과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최적의 어떤 스승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뽑아봤어요. 이분의 어떤 지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떤 그 틀을 좀 깨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배울 때에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약간 그 해왔던 식의 방법을 고수한다거나 뭔가 방어막을 친다거나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지적인 부분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갖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끝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완성됐어 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나의 노하우,
아낌없이 너에게 다 퍼부어 주겠다라고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만났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보는 눈도 있고 적재적소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와, 이런 시장도 있구나. 아,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구나. 뭔가 이 은둔자가 같이 나온 것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둔 고수다. 이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 와, 나는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은 숨은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입문하게 된다. 그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방해되는 요소도 뽑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분을 귀인으로 좀 사용하려면, 이분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귀인으로 남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행동 방향에 대해서 뽑아볼게요. 매지션이 또 나왔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걸 족족 다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이긴 하거든요. 이분의 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준비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분의 가르침만으로 뭔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섞으시래요. 뭔가 첨가하고 이분의 가르침을 흡수하고 뭔가 내 방식대로 좀 섞어내고 이런 방식을 좀 계속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왔으니까 열린 마음, 이 포 오브 완즈, 제가 아까 그 틀을 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좀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루즈하게 가지 말고, 이 에이트 오브 완즈는요, 클라이막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또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속도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뺀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뭔가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속도를 좀 맞추시래요. 저는 천천히 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분의 속도에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 속도를 따라서 흡수를 빨리 할 수만 있다면 이분은 귀인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끝까지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 이분이 성별이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이트 오브 컵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과의 관계에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최대한 좀 스케줄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몰두해야 이분의 어떤 지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호,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진짜 가르침을 얻고 싶다면 이 집중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매지션이 두 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꼭 이분과 좋은 인연 맺으셔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완성시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미지 카드인데요. 생쥐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귀엽죠? 근데 의미는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이 중립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부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속임수를 뜻하고 사기꾼을 뜻하고 술수를 뜻하기도 해요. 나에게서
뺏어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귀인을 떠올리기보다는 뭔가 내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던가 나를 떠나갔던 사람, 나를 속였던 사람 이런 분들을 좀 떠올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부정적인 카드가 귀인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나감으로써 내가 깨달은 부분도 좀 많아. 나도 그때 어리석었지 하면서 자아실현을 시켜주는 그런 귀인이 있어요.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케 하는 그런 귀인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나쁜 놈을 만나봐야 연애를 할 때에도 나쁜 놈을 만나봐야 착한 놈도 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카드가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따가 카드를 뽑아보고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 귀인을 생각했을 때의 모습,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야, 여러분들. 아, 이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온 건 아니다, 그쵸? 이 타워 카드가 떴네요. 아, 파국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어.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귀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남으로써 얻는 것들이 있나 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던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직시를 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타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제동을 걸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만나고는 물론 나쁘긴 했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좀 내가 얻는 것보다는 주는 게 뺏기는 게 많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가 끝남으로써 나는 정말 얻은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 귀인분을 만나고서 내재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내재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하. 이 꼭 관계 카드를 뽑을 때에는 이런 사연 있는 분들이 한 분씩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던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부부인 경우, 커플인 경우, 이 사람이 능력이 너무 없어서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뭔가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죠. 아무리 내가 쏟아 부어도 이 사람이 안 될 인자다. 바뀌지 않을 사람 같아. 내가 이 사람 덕분에 뭔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경제적인 관념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분과의 만남이 끝남으로써 여러분들이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내 것을 좀 제대로 갖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가족 간에 내가 너무 희생을 한 거예요. 내가 가장 역할을 너무 한다던가 막내인데 나는 나 혼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 왜 나만 이런 집안에 뭐 대소사를 내가 다 챙겨야 돼? 이런 것들이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어떤 단절이라던가 혹은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득도 좀 챙기겠다 이거거든요. 자, 진짜 그럴지. 이 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네. 자, 일단 펜타클 킹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베풀어 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능력이 있다는 게 차고 넘쳐서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 관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당장은 더 벌이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지켜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이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감내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너무 여유가 넘쳐서 막 진짜 행복해서 베풀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나마 이 상황에서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조금 화근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는 돌아오는 게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건 이 Five of Pentacles.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건 결국 없네. 나는 빈털털이야. 내가 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귀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야 내가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속에서도 Six of Wands 6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6번 카드, 8번 카드 이런 게 많이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알아주면 되거든요. 그냥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준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잘해준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네. 그만큼의 책임감을 보여주질 않네. 왜 나만 이렇게 항상 힘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쥐를 뽑은 게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이 타워 카드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이 관계가 귀인으로서의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떠나야 끝까지 귀인으로 남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귀인이 될까 궁금하시죠? 이분을 만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들어왔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들어오려면 좋게 들어와 주지, 그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들어와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고집이 세시지 않나. 그래서 하늘에서 약간 세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귀인을 보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하, 그러네요. 자, 일단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에서요, 좀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보셨다라고 보여져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삶에 우환도 많고, 정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정말 내가 우울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웃음이 많아졌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 현실적인 부분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연인이나 부부관계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그 하나가 너무 큰 나머지 내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마음 하나 알아줬다고 해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고 좀 응원해주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죠? 하셨죠?
그럴 때 만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딱히 내가 희망을 본 거지 이 사람이 희망을 준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너지를 줬다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 사람이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좀 자신감?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라던가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냉철한 판단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저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력이 없어.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 나는 혼자서 못할 거야.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요소가 생긴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결심하게 된 어떤 강한 큰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나이트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고민해왔던 것들을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쌓인 거죠. 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나에게 귀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을 줬던 사람, 나에게 정말 살아갈 힘, 당장에 살아갈 힘을 줬던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자력이 생겼으니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도 자력이 생겼으니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들 내가 이 사람에게 요구한다고 한들 이 사람이 들어줄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막 이 썬카드가 나왔다는 건 힘들지만 행복했었거든요. 약간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때는 빛 같은 존재였어. 내 삶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는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요. 아, 고생 많으셨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분을 귀인으로 남기려면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지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그렇죠. 나이트 오브 소주가 또 나왔죠. 이 관계는 끝나야 되는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그대로 행하라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뭉글뭉글 드시죠?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되 나에게 좀 집중을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카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뿌리 역할을 해줬던 일들, 나를 고통스럽지만 키워줬던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관계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뭔가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방향대로 쭉 밀고 나가라. 이런 카드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분과의 관계는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페이지 오브 컵스나 나이트 오브 소즈는 정말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마음 먹었던 거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요. 이분은 그래야 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 Four of Swords도 나왔기 때문에. 아셨죠? 아무래도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드리면서요.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미지 카드인데요.
부엉이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부엉이도 새잖아요. 그래서 새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은 새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는 SNS라던가 문자라던가 뭐 카톡이라던가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와 토론을 뜻하기도 하니까 뭔가 온라인 커뮤니티라던가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귀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카드는 또 카드를 뽑아보고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귀인을 만났을 때의 모습 혹은 귀인을 떠올렸을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나이트 오브 로즈가 나왔네요. 완즈죠? 뭔가 행동력에 관련된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네. 열정이 막 일어나게 하네. 행동력이 막 일어나게 하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와, 이 사람은 정말 진취적이다. 추진력이 아주 좋다. 와, 어떻게 저렇게 행동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지? 이런 걸 느끼게 한다라고 해서 이 카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으로 하여금, 이 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속마음의 모습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 야, 퀸 오브 소즈가 나왔네요. 퀸 오브 소즈는요, 말과 관련이 있을 때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어떤 지적인 그 지표를 만들어 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인을 만남으로써 지적인 리더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허. 여러분들이 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게 되다 보니까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진짜 내가 미적지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된다거나 뭔가 방향이 정확해진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지는 모습이고 말빨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귀인분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야, 이분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귀인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일단, 이 지혜 카드나 이런 소즈 성향의 카드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의 귀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관련한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좀 즐겁게, 가볍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추진력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가야 할지 방향이 좀 뚜렷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달성하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뚜렷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확장된 시선으로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곳이 생겼고 내가 이때까지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공부와 어떤 지적인 탐구 끝에 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야. 나는 더 멀리,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생각이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금 갖고 있는 이 포지션,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라던가 능력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까? 이런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대비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
뭔가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모습이기는 해요. 어떤 큰 목표, 방향 설정은 했는데 그 안에서 방법론에 관한 거라던가 정말 세부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따를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 퀸 오브 소즈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쫓아야 하는지 알게 됐고 내 중심이 바로 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네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잘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넌지시 이런 정보를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귀인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막 헷갈렸던 거 있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녹이고 싶고 저것도 녹이고 싶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을 합일시켜 준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분을 만남으로써 이분과의 인연을 함으로써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감내해야 하는 것들도 좀 많거든요. 아, 이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하지. 아, 이런 부분도 내가 견뎌야 하지. 인내해야 하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뭐 돈을 준다던가 대신 일을 해결해 준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설정을 정말 잘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잘잘못을 좀 잘 따져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 혹은 내가 이때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겪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좀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전차 카드나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좀 결과지향적인 면이 있고 내가 갖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아지거나 현실적인 부분만 계속 따지게 되겠죠.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떨어지는지 내가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한다면 결국에는 발전이 없겠죠.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고 더 큰 성공을 맛보려면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좀 날려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어렵지 않게 상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 혹은 내가 이 부분은 좀 몸을 사렸던 부분? 내가 몸을 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을 마련해 준다.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결과 카드에서도 이 Four of Cups가 나왔어요. 이 Four of Cups는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희망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권태감을 느낀다거나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내가 희망을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컵을 들고 옆에 서 있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기회는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심판 카드가 역할로 나온 것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퀸 오브 소즈처럼 나 이제는 내 생각이 뭔지 알았어.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경외심이 든다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보여지니까, 오, 너무 좋네요. 이 스트렝스는 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사자를 키우는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주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끝까지 귀인의 역할을 다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와우. 너무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관계적인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2번, 2번, 3번 모두 다 관계에 대한 속성이 큰 거거든요. 정말 진정하게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대요. 이분의 생각을 나에게 흡수시키려면 이분을 그만큼 믿어야겠죠.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혹은 이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신과 내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성하게 여겨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을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은둔 고수나 약간 내가 배울 점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지도가 크지 않거나 뭔가 돈은 나보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나에게 큰 지주 역할을 해주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많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바라지는 마시고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진짜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막 번듯하거나 막 진짜 훌륭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정말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여유도 있을 거고요. 이런 세속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일단 먹고 살만은 한 거예요. 근데 이 틀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면 가진 만큼 이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가벼운 질문에도 뭔가 내가 생각해 볼 거리를 자꾸 던져준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너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돌아보고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것도 이 귀인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미지 카드인데요. The Ring 카드예요. 반지죠? 이 반지 카드는 여러분들도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뜻하거나 약혼을 뜻하거나 어떤 계약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좀 부부이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커플이신 분들 약간 눈치로 이 카드를 뽑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귀인이 아닐까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카드는 카드를 더 뽑아보고 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귀인을 생각했을 때, 관계를 생각했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야, 이봐, 이봐. 러버스 카드 또 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약간 여러분들은 진짜 뭐
가족이라던가 진짜 서류상으로 뭐 동거인이라던가 하여간 서류상으로 같이 엮여 있는 관계 있죠. 정말 가까운 관계거든요. 이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최상의 인간관계를 뜻해요.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거든요. 우정이라고 한다면 진짜 찐우정. 진짜 이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뭐 커플이신 분들 진짜 많으시겠어요. 커플, 가족, 부부,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라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의 내적인 어떤 변화, 내적인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 귀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소중해서 막 다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사람에게 막대할 수 없다.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미 이 절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야, 이상형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혹은 뭐 친구라고 친다면 야, 이 사람은 친구긴 해도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야. 혹은 뭐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진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있죠. 연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친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가족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 이런 소중한 인연, 이 인연과 관련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여러모로 너무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하, 네. 뭔가 내가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버거운 짐을 끝까지 일머지고 책임을 다해서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바쁘고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부분,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역할을 한다는 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는 좀 여러분들에게 귀인은 마음의 쉼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인 카드나 링 카드나 이런 템퍼런스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좀 내 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 카드를 뽑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보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곧 나타날 귀인이 아니라 이미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예전 같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내가 나로 버티기 힘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체력적으로 그럴 때에 좀 기댈 만한 사람을 자꾸 찾아야 된다거나 자꾸 외부에서 사랑을 갈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강단을 가지고 내면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귀인분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 출발한 모습, 이 페이지 오브 완즈로 나왔다 보니까 새 출발, 뭔가 산뜻한 시작, 열정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귀인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야, 너무 좋네. 이 러버스 카드가 또 떴네요. 야, 이분은 진짜 귀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여러분들을 많이 성장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음 수를 알려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적인 면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퀸 오브 펜타클스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거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안정감?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과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은데, 왜 연애를 하면서도 불안을 조성하는 그 연인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 그냥 평생 내 곁에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과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이 다음 단계 하면서 계획을 짠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30대에는, 40대에는 하면서 우리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우리의 노년기는 이럴 거야 하면서 쫙 이렇게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여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치고 빠지는 그런 귀인이 아니라 쭉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마음의 어떤 심적인 안정감, 그리고 현실적인 안정감도 많이 주신다라고 해요. 이게 펜타클이다 보니까 돈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내가 재정 상황이 좋아졌어.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러버스 카드가 연인 카드라고 해서 꼭 연인이나 부부관계만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적인 관계로서 계약을 맺은 관계나 동업을 하는 관계라던가 친구라던가 하여간 계약을 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뭔가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차곡차곡 얘기를 잘해주는 거죠. 사장님, 이 다음 단계는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더 서로 간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너무너무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카드로 러버스가 나온 것 보니까 이 러버스랑 이 러버스는 다른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러버스는 유혹이 있는 카드거든요. 유혹에 함께 동참해서 관계를 맺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관계에 내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거 있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유혹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방해가 되지, 이 관계에는 방해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만 바라보거든요.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를 없애지 않잖아요. 이 나무를 가지고 또 나무 하나를 또 만들어가고 이 나무 두 개를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연결이 계속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신뢰를 더하려면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역할을 다 하려면, 끝까지 귀인으로 남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지켜줘야 할까요?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뽑아볼게요. 러버스가 또 나왔네. 야, 러버스가 3장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찐사랑인가 보다. 그죠? 이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러버스는요, 이 이브가 사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과를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분을 생각했을 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가끔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븐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망상 카드거든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걱정이라던가 염려라던가 혹은 괜한 상상이나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나이트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랑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이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뭔가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관계 더욱더 소중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서로에게 귀인으로 남으시길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미지 카드인데요. 곰을 골라주셨어요. 굉장히 귀여운 나의 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상 이 카드의 의미는 귀엽지만은 않아요. 좀 강한 리더를 뜻하기도 하고요. 나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인을 떠올렸을 때에는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보고 배울 만한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귀인의 모습으로 배어가 나타날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강한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귀인을 만난다는 것일지 한번 이 카드를 뽑아보고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모습,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 성향이기도 해요. 더 월드가 나왔네요. 관계에 있어서 월드 카드가 나오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완성됐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으로써 완벽하게 나의 인생이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 이런 걸 느낄 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이게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내재적인 모습을 뽑아봤을 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귀인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는 내재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 더 선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선 카드가 여러분들 내면에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고
내가 뭘 해나가야 하는지 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바빠졌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직장 상사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선배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강하게 나를 이끌어주다 보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일을 많이 줄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더 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세상을 밝힌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순수함을 뜻하기도 해서 뭔가 내가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자, 이 카드는요, 카드를 더 뽑아보면 뽑아볼수록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귀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한번 뽑아볼게요. 아하, 야, 자, 하하, 여러분들,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 봐요. 누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행맨이 두 개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행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혹은 지금의 상황인데요.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뭔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상황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요인에 악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것은 즉슨 달콤한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늦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뭐 환경적인 요소를 탓한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게으름을 피운다던가, 술과 담배와 어떤 게임에 빠져 있다던가, 어떤 중독적인 관계에 빠져 있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내가 알지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내가 조금 이걸 이겨내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모닝 미라클인가? 미라클 모닝인가? 하여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인증하는 그런 그 광고를 본 것 같은데, 정말 이 늦잠에 대한 유혹,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광고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이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성장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고 정말 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결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리더가 생겼으면 좋겠고, 스승의 역할, 선배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나를 등 떠밀어서라도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이 귀인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더 월드 카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텐 소즈나 이 저지먼트나 뭔가 운명적인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해야 된다던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을 깨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뭔가 그 시작을 등 떠밀어 주는 어떤 귀인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바란다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합격 소식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뭐 합격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틀을 깨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귀인은요, 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거든요.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강한 리더를 뜻하니까. 자, 과연 이 관계가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텐 오브 소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텐 오브 소즈는 상황의 종료를 뜻해요. 근데 어떤 종료를 뜻하냐면 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시험이 끝난다. 이 시험 공부가 끝난다라는 건 합격을 했거나 뭐 내가 포기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하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동하는 이동수도 좀 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텐 오브 소즈나 이런 심판카드 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진짜 좋은 직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과연 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요, 이 킹 오브 소즈가 떴거든요. 킹 오브 소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해요. 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정말 많구나. 이 사람은 정말 뭐 아니면 도구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거는 여황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 좋은 인연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여황제 같은 경우에는 쾌락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상사로 만났다고 한들 여러분들만 마음이 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느끼기에는 조금 냉철하고 차가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그렇겠죠. 직장 상사를 보는 눈이 러블리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이 포 오브 펜타클스가 뜬 거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재정 상황, 안정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 보니까 진짜 회사와 관련이 많겠다. 뭔가 취직이나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방해되는 부분으로 5 컵스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떨어졌던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이 귀인과의 만남에서 방해가 되는 부분으로 실패가 떴으니까 이 면접에 붙어야, 이 시험에 합격해야 만날 수 있는 귀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나 떨어질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내가 잘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 귀인분은 만약에 여러분들 면접으로 받거나 혹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뭐 직장 내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인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약간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면접을 또 보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어필하실 때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진지한 면을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실한 부분을 좀 어필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간 이 귀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고 결단력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 기회는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 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접관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보여야 되는 사수 같기도 한데 뭔가 여러분의 그 기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 같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귀인을 잘 써먹으려면, 이 귀인이 끝까지 귀인으로 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지켜만 보지 말고 어떤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확고한 여러분들의 의지라던가 확고한 여러분들의 선택,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찔러보기보다는 한 군데에 좀 몰입해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식스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 내가 좋았던 경험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들,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이 귀인을 대한다면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좀 확고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지 뭔가 우유부단해졌다던가 게으른 면을 보인다거나 뭔가 내가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면을 보이면 안 된다. 꼼수적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을 조금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분에게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으냐. 여러분들의 성실함.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라는 그런 정직함.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어필을 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어필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더 선 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쁘고 성실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일상을 굉장히 반복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여러분들에게 강한 결단력과 어떤 목표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일취월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인을 만나려면 그 귀인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도 근면성실함은 아주 기본이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고요. 이분에게 어필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강단이 있고 분명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무슨 약간 사장님한테 어필하는 그런 느낌 드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이번 생에 귀인으로 만나게 될 인연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어떤 귀인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인연이 되신 분들이 귀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한 그분들에게 귀인이 되시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개월 이내에 나타날 인연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있나? 주변 둘러봐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3개월 내에 반드시 이런 귀인을 만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귀인이 돼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